설교 말씀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입춘이라고 하는 게 이렇답니다. 뭐래요? 봄의 첫 인사. 그러니까 이제 입춘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러니까 오늘은 더더욱이나 그러죠.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날이 싼득했는데 햇살이 나오니까 벌써 다른 시간이 되죠. 이제 아마도 뭐 추위가 한두 번은 있겠죠.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살을 애는 듯한 그런 추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아마 많은 분들이 입춘 대기하고 건양다경하라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건양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양기운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겨울은 음기운이 중심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이 주도하는 시스템이 뭘로 바뀌었냐면 양기운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후의 변화, 이렇게 기운이 좋은 기운이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참 경사로움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선진님들의, 이게 선조님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아 있는 것이 아마 입춘의 뜻이 아닌가.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은 겨울은 반드시 뭐를 데리고 온대요? 봄을 데리고 온대요. 신기하죠? 신기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이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농사를 짓는 어떤 그런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음력으로 많이 계산을 해요. 그런데 이 음력을 24절기로 딱 나눴어. 지금 보면 입춘이라고 새카만 글씨가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새해 그러면 언제부터죠? 1월 1일을 생각하죠. 그런데 천직기운은 언제부터 돌아서냐면 동지부터예요. 동지. 그래서 동지가 밤 시간이 제일로 길죠. 낮 시간이 제일로 짧아. 그래서 음기운이 제일로 승할 때야. 그럼 반대로 하지는 어떻게 될까요? 양기운이 가장 세고 음기운이 가장 낮아.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의 시스템은 이쪽 하지 양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죽어있는 시스템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음기운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음과 양이 마주보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철저하게 되어 있냐면 이제 입춘이다 그러면 농사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뭐가 있죠? 망종. 이게 망종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망종은 올해 씨 뿌리는 사람은 더 이상 뿌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망종이래요. 예,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이게 오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러니까 망종 넘어서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냐면 꽃은 피는데 뭐가 오냐면 열매를 안 맺어.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우리가 안 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지금 이걸 내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제 다음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보여드려요.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동지는 무슨 기운이라고 그랬죠? 음기운. 이거는 무슨 기운이라고 그랬죠? 양기운. 그러면 보세요. 이 동지계에 음기운만 있고 양기운이 없나요? 있어요. 들어있죠?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지가 되면 양기운이 승하기는 하지만 음기운은 뒤로 숨어 있어. 이게 숨어 있다 그래요. 숨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우리 단어로 보면 은현하죠. 숨었다,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누가? 힘이 센가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음기운이 이겼는데 슬슬 양기운이 힘을 타기 시작해. 그래서 날씨가 갈수록 따뜻해지죠. 여기서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양기운이 힘이 약해지면서 음기운이 서서히 힘이 세. 그냥 결국은 이게 뭐냐면 1년을 24절기로 음과 양이 뺑글뺑글 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세계 지도예요. 세계 지도에서도 강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을 뭐라고 그럴까요? 음과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음과 양.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계는 갈등을 하고 있어. 왜 갈등을 하죠? 아까 음과 양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걸 보니까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남북도 마찬가지예요. 충돌을 해. 그런데 남북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남남, 우리가 남남이라고 그럽니다. 남쪽에서도 보면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양극화 현상이에요. 양극화 현상.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보면 이 양극화 현상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정치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가만히 우리 한번 봅니다. 보세요. 이거 보면 이게 데이터인데 상위 10%는 월 728만 원을 버는데 하위 10%는 84만 원밖에. 근데 이게 어떻게 좁혀지겠냐고. 이게 정책적으로 교통정리를 안 해주면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잘 맞추어지는 게 사실은 정치죠. 정치는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면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남과 북이 적대적 관계를 하면 즐기는 세력이 있죠. 어디가 있을까요? 외국에 뭐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즐기는 세력이요. 그렇죠? 그러면은 충동질하는 세력이 있어. 그건 어디죠? 미국 같은 경우는 충동질을 해. 끊임없이 충동질을 해. 야, 남북은 통일되면 절대 안 돼. 안 돼. 하지 마. 그래. 그런데 또 방관하는 사람도 있어. 유럽 사람들은 우리에 관심 없어. 없어요. 관심 없어. 정치도 마찬가지야. 충돌이 일어나면 즐기는 세력이 있고 충동질하는 세력이 있고 관망하는 세력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남북의 문제, 그게 문제가 결국은 누구의 문제냐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라고 선언한 것이 뭐냐면 자주예요. 자주가 무슨 말이죠? 스스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스로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안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즐기고 충동질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놀아나.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안타깝고. 그런데 강과 약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남북 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6.25 때 이렇게 어려웠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왼수가 졌을까. 왼수라는 것은 극입니다. 극과 극이 충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안에를 들어가 보니까 또 그 이전에 뭐가 있었죠? 2조 500년 동안에 그냥 이렇게 남과 북뿐만이 아니라 계층 간에도 엄청나게 갈등을 했어. 그러니까 이런 계층 간의 갈등이 지금 밖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현재의 갈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투표 한번 딱 잘못해서 이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러한 갈등들이 쌓여서 오늘이라는 걸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산종사님께서 이 대종사님께서는 앞으로의 세상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셨어.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보면 시작. 전반세계. 뭐라고요? 전반세계. 전반세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요가 실천되어 자력 양성으로 뭐가 평등된다고요? 인권 평등이. 지자본위로 뭐가 평등된다고요? 지식이 평등. 타자녀 교육으로 무슨 평등이 온다고요? 교육 평등. 공도자 숭배로 무슨 평등이 온다고요? 생활 평등. 이게 사요예요. 그러니까 올해 전산 종법사님께서 우리가 이걸 실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실천하자고 하는 이유는 아까 뭐였냐면 아까 우리가 수급에 쌓여 있는 업력을 풀어야 이게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인은 이걸 먼저 알아야 돼. 회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렇게 그 멋있는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를 가보면 주 손님이 누구던가요? 네, 주류가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놓고 보면 대종사님이 참 잘한 것 중에 대표를 꽂아라 그러면 남녀 권리 등등이거든요. 남성과 여성을. 그러니까 대종사님 당대 때 이렇게 교무가 여자 교무가 있었는데 설교를 하려면 말을 못하니까 여기다가 발을 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여자의 인권을 올려놔 버렸어. 지금 원불교는요 사실상 여자 교무님이 지금은 이제 비슷해졌어. 근데 옛날에는 여자 교무님이 위에 계시고 남자 교무들은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이게 원불교 외에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원불교가 늦었다. 뭘 늦었냐면, 이러한 교리적 해석을 있었다는 여자 정법사가 나왔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 우리 교리가 그래요. 그래야 우리 교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늦지 않아서 이제 남자들은 보세요. 아까 2조 500년 전쟁 다 누릴 거 누려봤잖아. 누려봤어. 인간적으로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고 이제 그 종교는 특히나 리더십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섬세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좀 독특해요. 그것이 사실은 원불교를 오늘의 위상을 올려놓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원불교 그러면 이 쪽진머리에 여자 교무님을 이렇게 떠올리지 나머지는 잘 안 해.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거를 없애고 싶지 않아. 근데 젊은 교무님들은 없애려고 그래. 예,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정려복도 없애고 이제 머리도 깎습니다. 갖고 아마 양복을 보신 분이 우리 교당은 이제 여자 교무님이 거의 안 오시니까 그런데 가서 보면 저희도 낯설어요. 이게 낯설다라는 표현이 맞죠. 왜냐하면 안 봤으니까. 하고 정장에 딱 입고 바지 입고 그러면 교무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합장하고 인사해서 보면 교무님이시구나. 예. 근데 해외는 일부는 또 머리까지 이렇게 뭐 이게 의식이 주는 의미보다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게 이제 우리가 변화해가는 이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정되어지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아까 24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해 가더라. 그런데 어느 기운이 승하느냐가 이 어느 기운이 승하냐는 주도권입니다. 이거 주도권이에요. 주도권일 뿐이지 전부이거나 전무이기는 않더라. 그래서 정산종사님은 이때 딱 뭘 내주셨냐면 읽어봐야 된다. 시작. 정신으로서 근본을 삼고 정치와 교육으로서 줄기를 삼고 국방, 건설, 경제로서 가지와 잎을 삼고 진화의 도로서 결과를 얻어서 영원한 세상에 뿌리 깊은 국력을 배양.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이게 지금 6.25 전쟁 끝나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도 있어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제일로 중요하냐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그래서 정산종사님이나 그 뒤를 이은 대산종사님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뭐죠? 정신의 자주력, 경제의 자립력, 그 다음에 육신의 자활력. 이 세 개는 꼭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뭘 말씀하셨냐면 이 갈등이라는 게 생기면 갈등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켜보는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방관자가 있다 그랬죠. 그거를 대종사님은 어떻게 해석을 해주셨냐면 이거 보세요. 선한 사람은 선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잘 보세요. 선한 사람은 선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악한 사람은 악으로 세상을 가르친대. 그런데 나중에 인과를 받을 때 선한 사람은 진급하는 걸로 인과를 받고 악한 사람은 뭘로? 간급하는 걸로 인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서 뭐라 하냐면 창조자와 파괴자라는 단어까지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관하는 사람을 파괴자라 그랬어요. 창조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우리들에게 교리적으로 강령적으로 정리를 해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제 봄이 되니까 이제 날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 날이 바뀐 핵심은 어디가 있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래요. 돌기 때문에. 이게 음양의 기운이 바뀌기 시작했어. 그래서 겨울은 주로 서북풍이야. 그런데 봄에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동쪽과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동남풍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산종사님은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동남풍은 서북풍을 만나야 조화를 이루고 서북풍은 동남풍을 만나야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겨울만 있으면 좋고 여름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 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제일 핵심이 한 가지가 있대. 뭐냐 그랬더니 점심시간에 잠을 재워주는 거래요. 이해가 안 가죠?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필리핀에서는 대통령이 이 선거 공약을 할 때 점심 쉬는 시간을 1시간으로 하느냐 1시간 반으로 하느냐가 이 승부가 갈린답니다. 우리는 복지를 말하는데 여기는 잠자는 시간이래요. 이게 뭐냐면 이 잠자는 시간이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공식적 업무가 안 된대요. 신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점심시간에도 피해서 이렇게 업무를 보는데 여기는 공약을 해서 딱 하면 올스톱 돼버린대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갔더니 사실 그런 걸 제가 체험을 하고 3시가 됐는데 문을 안 열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쉬는 시간이야. 지역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자, 우리가 이러한 관계 속에서 과연 한번 참 굉장히 길어서 뭐 그냥 제가 한글로 빨리 읽겠습니다. 수보리 의우나 약인 13,100천세계 7보 이용보시 시인 소득복덕 영의다북 수보리언 신다세존 하이고 시복덕 즉비복덕성 시고 열애설 복덕다 약부유인 어차경중 수지내지 사국계 등 위타인설 기복 승피 하이고 수보리 일체 재불 급 재불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 개종차 경출 수보리 소입 불법자 즉비 불법이라. 굉장히 길죠. 근데 이게 금강경의 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가 수보리에게 물었어요.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항아수의 모리수만큼의 많은 복덕을 세상 사람들한테 끼쳤다면 그 복덕이 크냐 작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많고도 많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혜택을 끼웠다라면 정말 많고도 많은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 복덕과 복덕성을 말합니다. 자, 이제 설명이 기니까 제가 이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복덕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사과. 사과는 먹으면 있어요, 없어요? 사과는 없어져 버려. 그런데 복덕성은 뭐냐면 씨앗이야, 씨앗.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복덕을 이렇게 많이 끼치는 것도 복이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뭐라고요? 복덕성, 씨앗을 주는 것이다.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법의 사구계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변하는데 이 복덕성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니까? 안 변해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알잖아요.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가. 씨를 제대로 선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안 돼. 그래서 이 씨에다가 정성과 우로의 혜택이 있어야 우리는 덕을 봐.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 정성을 몇 가지로 해줬냐면 공덕을 3가지로 해줬어. 같이 봅니다. 시작. 법공덕, 행공덕, 심공덕. 이게 공덕을 이렇게 심어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지난주가 아니라 그저께 1일날 입으로 실수를 내가 했어요. 우리 명타원님한테 큰 실수를 했어요. 근데 주워 생기려니까 잘 안 주워 생겨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왜 그래? 여러분 이제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명타원님이 차를 팔고 스쿠터를 살까 어쩔까 이런 고민을 하신대. 근데 지난번에 아기가 나니까 서울을 다녀오셨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남편분하고 같이 가셨대. 그래서 남편분하고 같이 다녀오시느라고 애쓰셨네. 근데 제 마음속에는 뭐였냐면 예전에 차가 있을 때에는 차로 가니까 그냥 따라가시다가 우리 명타님이 따라가시다가 이제 차가 없으니까 모시고 갔네?
아이고 수고하셨네 이 말을 전했는데 제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혹 붙였네 그랬어요. 아이고 제가 혹 붙였네라는 단어를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워 생길 수가 없잖아 이거. 또 다른 이게 말이라는 거 한번 뱉고 나면 또 이걸 해석하다 보면 구차해지고 오히려 이게 이제 또 본질이 어디로 가. 갖고 내가 당황을 해가지고요. 가신 뒤에 얼마나 당황을 했는데 어쩔까 저거. 내가 어째 그런 말을 했을까. 오죽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 이게 뭐냐면 행공덕이야. 이게 마음으로 불어주고 몸으로 빌어주고 우리는 법으로도 빌어주는데 부처님께서는 제일로 중요한 게 무슨 공덕이죠? 법공덕이에요. 법공덕.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이 법문을 들으면 지옥불을 받을까라고 하는 말까지 하셨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저는 이제 우리 이렇게 한 해를 또 생각해 보다가 교무가 참 법공덕을 잘 끼쳐야 우리 교도님들도 신바람이 나잖아요. 신바람이 난다라는 거는 뭐냐면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교무가 가장 큰 책임이야. 근데 내가 요즘 작년 5월 보니까 이 교무가 책임을 영 못하는 것 같아. 이게 왜 그러냐? 이 법풍을 좀 불려야 되는데 우리 교도님들이 재미가 없어. 공부는 두 번째 치고 그래도 한 20명은 좀 넘고 30명 정도 이때 되면 재밌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 재미를 교무가 지금 못 불려줬어. 그래서 올해는 좀 우리 교도님들 함께 여기다 좀 많은 분들이 좀 같이 하셔서 이게 좀 신바람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였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야. 그러니까 아까 법공덕, 행공덕, 심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에요. 아까 제가 올렸다시피 이러한 모습들로 끊임없는 자기를 만들어 갈 때 우리는 변화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올해 이렇게 또 입춘 정월 대보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그 올 한 해도 좋은 씨를 뿌리고 잘 가꾸어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